노영희예요. 이번 시간에는 밑반찬도 되고 쌈 싸 먹을 때도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장똑똑이와 병어조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장똑똑이부터 준비할게요. 저는 고기를 치마 양지에서 조금 두꺼운 부분을 골랐고요. 뭐 양지로 하셔도 되고 채끝으로 하셔도 되고, 근데 기름기가 또 너무 없는 부위를 쓰게 되면 조금 질긴 맛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념 드리고요. 먼저 쇠고기 채 썰어 볼게요. 쇠고기는 쌈을 싸 먹거나 아니면 밑반찬으로 먹을 거라서 너무 가는 것보다는 조금 굵직하게 채 썰어서 조리는 게 맛있어요. 그러면 굵게 채를 써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네 식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정도 되거든요. 아니면 쌈을 싸 먹을 때 뭐 고기 굽는 대신에 이 장똑똑이를 가지고 쌈을 싸 드셔도 좋아요. 양념은 불고기랑 똑같아요. 근데 맛 자체는 불고기랑 다르고 장조림하고도 다른 되게 매력적인 맛이거든요. 그래서 밑반찬으로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쇠고기 채 썬 거에다가 밑양념을 해서 고기를 더 연하게 만들 거예요. 연육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들부터 넣을 건데요. 설탕, 그다음에 배즙, 참기름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해놓으면 돼요. 이거 연하게 되는 동안에, 밑간 하는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병어를 손질할 거예요. 이번에는 여름철에 가장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죠. 병어를 가지고 병어 조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병어는 지금 이렇게 포를 떴어요. 보통 세장 포뜨기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병어 사실 때 세장 포뜨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생선집에서 이렇게 밑에 거 한 장, 그 다음에 뼈 한 장, 이거 한 장 해서 세 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포를 떠가지고 오셔야 편하지 집에서 포 뜨시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떠오세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깍두기처럼 썰 거예요. 조금 큼직한 게 볼품이 있어요. 너무 조그맣게, 먹기는 조그맣게 하는 게 편하지만 좀 큼지막한 게 볼품이 있어서 저는 조금 큼지막하게 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어 같은 생선은 간장에만 조리는 것보다 고추장을 넣어서 조리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살이 부드러워서 맵지만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밑반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을 안 먹는 사람들 중에 가시 바르는 게 어려워서 안 먹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만 포 떠서 졸여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포 떴고요. 밑양념을 좀 해놓을 건데 생강 얇게 슬라이스 한 거에다가 청주, 그다음에 참기름 몇 방울, 비린내를 제거하는 역할을 참기름도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살이 좀 단단해지라고 소금. 소금이 녹게 저어서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생선 위에다가 뿌려서 고추도 약간 해서 이렇게 버무려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밑양념 해두시면 좋아요. 그럼 살도 단단해지고 비린내도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병어조림에 넣을 고추를 송송 썰을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컬러도 예쁘게 하지만 요거 집어 드시면 또 칼칼하고 산뜻하니 좋거든요. 그래서 빨간 고추, 풋고추 하나씩 해서 물에다가 씻어서 씨는 털어내 주세요. 물에 씻으실 때는 이렇게 체에 담아서 체를 흔들면 고추 씨들이 체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고추만 꺼내내시면 돼요. 이제 쇠고기 밑양념 해놨던 거에다가 이제 간장을 넣을 거예요. 간장 넣고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고춧가루. 팬 뜨겁게 달구세요. 뜨겁게 달군 다음에 이 양념한 쇠고기를 바로 이 팬에다가 쏟을 거예요. 이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볶아주세요. 고기를 이렇게 넣으면 고기에 따라서는 국물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있고 조금 적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국물을 졸이려고 하다 보면 고기는 질겨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저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느 고기들은 유난히 수분이 많이 빠지는 고기들이 있어요. 보통 고기를 조리다 보면 이렇게 국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국물을 졸이려고 하다 보면 고기가 질겨지고 한쪽으로 고기를 몰아주세요. 그리고 국물만 졸이는 거예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라인 밖으로 프라이팬을 빼면 이쪽에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소스만 먼저 졸이세요. 그래서 이 소스가 다 졸아서 마치 탈 것처럼 될 때까지 졸이세요. 그냥 가만히 두면 밑에 양념들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국물이 자글자글자글 졸여지면서 짙은색이 되면 다시 고기를 넣고 한번 또 볶아줘요. 그리고 국물이 또 생기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놓고 국물만 졸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졸여지면 여기에다가 꿀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꿀하고 요 양념하고 섞어서 졸여주세요. 아직까지는 고기를 안 섞으셔도 돼요. 이런 다음에 또 고기를 섞어줘요. 그러면 이제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색깔이 먹음직스럽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수분이 또 생겼다 그럼 또 한 번 졸여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어서 졸이면 장독도기가 완성됐어요. 쏟아서 넓은 팬에 식힐게요. 이렇게 쏟아주세요. 그 다음에 병어조림을 같이 할 경우에는 이 팬을 씻지 마세요. 씻지 말고 여기다가 병어조림 양념장을 넣을 거예요. 병어조림 양념장은 지금 불 꺼놓은 상태거든요. 고추장, 진간장, 이 양념들을 한꺼번에 섞어 놓으셔도 돼요. 그랬다가 부으시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량해 놓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 섞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청주, 생강 채 썬 거. 그래서 요 고추장을 잘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고기 졸인 팬에 붙은 양념도 같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처음부터 병어를 넣으시지 않고요. 조림장을 먼저 보글보글 끓이다가 병어를 넣을 건데 그렇게 해야만 단백질 흥구가 얼른 되면서 생선살이 부스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불을 켜세요. 이렇게 끓으면 바닥부터 저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까 밑양념 하느라고 넣은 생강 조금 건져내세요. 그리고 여기에 생긴 국물 같은 것도 그냥 따라 내시면 돼요. 이것까지 다 같이 졸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얘를 이렇게 끓고 있는 소스에다가 생선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팬을 흔들어 주시면 돼요. 막 뒤적뒤적 주걱으로 하면 잘못하면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팬의 크기는 생선살들이 겹치지 않고 밑에 이렇게 쫙 깔리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의 팬에다가 하시는 게 생선살들이 포개지지 않아서 한 번에 그냥 싹 졸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밑이 완전하게 익으면 그때 한번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이 익으면 그때는 이런 부드러운 숟가락 같은 걸로 저으셔도 생선살이 부스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추장 소스가 묻으면 사실 언제 이게 익은 건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훨씬 살이 탱탱해지면서 처음에는 투명한 느낌이었었는데 점점 불투명한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익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졸여지면 아까 썰어놓은 고추를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생선조림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생선조림은 늘 뭐 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걸로 국물 흥건하게 해서 조려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국물 없이 조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쏟아서 식힐게요. 이렇게 해서 장독도기하고 병어조림 완성됐고요. 이제 쌈 손질해서 쌈밥으로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할 거예요. 채소를 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 놓는 거예요. 물에다 담가서 한 10분 정도 뒀다가 이제 물을 틀어서 씻으시는데 이 물에다가 바로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입에 붙은 것들을 떨어뜨린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으시는 게 좋고요. 먼저 이 물에다 흔들어서 한번 건지세요. 한 장 한 장 흔들어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뭉태기로 쥐고 흔들면 흔드나 많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흔들어서 던져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가 놓으실 때 여기다 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셔도 되고요. 아니면 식용 소다 같은 거를 풀어서 거기다가 담가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다시 싱크볼에다 이런 거 담가 놓을 때 물을 깨끗하게 싱크볼 씻고서 하셔야 돼요. 다시 채소를 담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흐르는 물에다 씻기 시작하는데 대개 이런 채소들에 여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이런 데 먼지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 끝부분을 잘 씻어주세요. 쌈의 종류별로 나눠서 씻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2번 정도만 헹구시면 깨끗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물에 담가 놓은 거,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2번 정도 씻고 그러면은 웬만한 아마 불순물이나 이런 건 다 씻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종류별로 씻어서 잎이 밑으로 가게 세워 놓으세요. 그래야지 물기가 더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먹지 않고 잘라내는 부분들은 씻을 때 싹 잘라내요. 그러면은 나중에 식탁위에서 이거 뜯어내지 않아도 돼서 깔끔해요. 그래서 쌈을 먼저 씻어 놓고 장독독이나 병어조림이나 이런 걸 하시면은 해서 바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쌈을 먼저 씻어 놓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큰 잎을 싸먹는 사람이 접어서 싸먹을 수도 있지만 담을 때 아예 잘라서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숟갈 같은 것도 연한 순 부분이나 아니면 잎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채소도 다 씻었어요. 이제 쌈 채소를 그릇에 담아 볼 텐데요. 쌈은 가장 중요한 건 물기를 터는 거예요. 우리가 쌈 싸 먹을 때 이렇게 물이 여기 쭉 타고 흘러나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기를 이렇게 터세요. 사실 실내에서 요즘은 이걸 확확 뿌려서 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마른 면보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쌈이 이렇게 이제 저처럼 담으면 여러 명이 같이 먹을 때 이거 뺄 때 여러 명이 같이 먹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때는 그냥 뭐 한 사람이나 2사람씩 같이 먹게 담으시는 게 좋고요. 물기 빼는 거랑 이 뒤에 꼭다리 잘라내는 거는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채소는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가 먹는 다양한 그러니까 같은 상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컬러라든지 생긴 거에 따라서 다 맛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 쌈밥은 혼자 먹긴 되게 나쁜 여러 가지 채소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모였을 때 먹기 좋은 그런 건 것 같고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먹기에 더없이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대잎은 이렇게 적근대잎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담아주시면 저 빨간 줄기가 포인트가 돼서 좋아요. 쌈을 이렇게 담으면 테이블 위에서 센터피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날은 똑같은 거 없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 먼저 2개만 담아봤어요. 그 다음에 큰 접시에다가 쌈하고 같이 곁들여 먹을 생선조림이랑 장독도기를 잡아볼게요. 이제 장독도기하고 병어조림, 그 다음에 더덕 채 썬 거, 생선 구운 거를 접시에 담아볼 텐데요. 제가 담쟁이 잎을 요 접시 가운데다 이렇게 마주 깔았어요. 요게 약간 음식 담는데 경계선 역할,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먼저 장독도기를 담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냥 4식구가 딱 한 번 먹기에 딱 좋은 양이에요. 남아서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기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약간 굳어요. 그래서 만일에 다시 드실 때는 후라이팬에다 한번 슬쩍 데워서 드시면 또 보들보들해지고 윤기도 제대로 살아나요. 이렇게 반 담고 요 옆에는 병어 조린 걸 담을 거예요. 이게 다 익었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집어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선 조린 것도 먹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면 콜라겐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묵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담고 이제 옆에다가 더덕을 담아요. 더덕은 채 썰어서 물에 한번 헹군 거예요. 약간 더덕의 진 같은 거 씻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번 물에다 헹궈서 물기 뺐어요. 이제 여기 굴비 구워가지고 살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굴비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반고등어도 쌈 싸 먹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굴비 구운 거 기왕이면 살 발라내면 먹기 편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곁들여 먹을 생선 구이 살 바른 거, 병어 조린 거, 장독도기, 더덕 채 썬 거 다 담았고요. 쌈도 담았어요. 이제 밥은 그냥 밥그릇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담으면 너무 상위가 복잡하니까 밥은 뭉쳐서 이 그릇에다가 담을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지난번에 마리밥 할 때처럼 이렇게 뭉쳤는데요. 식탁 위에 뭐 밥그릇 뭐 이렇게 너무 요소가
장 그릇이 벌써 2개에다가 뭐 요소가 많기 때문에 밥은 그냥 이렇게 묻혔어요. 또 1인당 한 4개, 5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쌈밥이 필요한 곁들여 먹을 고기하고 생선, 밥, 채소 준비됐어요. 조금 이따 버라이어티하게 한 상 차려볼게요. 이제 진짜 쌈을 먹는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쌈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슬슬 먹을 준비를 해보자고요. 뭐 쌈은 우리가 늘 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삼겹살을 먹을 때도 불고기를 먹을 때도 쌈을 많이 곁들여 먹게 되는데 오늘은 고기가 위주가 아니라 쌈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채소를 그릇에서 담아놨는데 앞에 요거는 이제 부서라고 하는 거를 굴비처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어서 삶아 놓은 거, 요건 병어 조린 거, 장똑똑이, 요 왼쪽에 있는 채 썬 거는 더덕을 채 썬 거예요. 집에 수삼 있으시면 뭐 수삼 채 썰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건강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해놓은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고추장은 약고추장이라고 하고 그 옆에는 강된장. 그래서 쌈은 뭐 한 장씩 싸셔도 되고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싸셔도 돼요. 쌈이 여기가 윗면이에요. 여기가 뒤에 거친 면이에요. 윗면이 내 손바닥에 닿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에 넣으면 부드러운 면이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싸먹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그 위에다가 좋아하는 뭐 실파, 쑥갓 이런 거 얹으셔가지고 약고추장이 좋으면 약고추장 바르시고 아니면은 뭐 강된장 올리셔서 밥 이거 하나 그대로 다 싸시면 못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밥은 뭐 3번이든 4번이든 조그맣게 잘라서 밥을 같이 싸 드시면 돼요. 쌈이 진짜 싱싱하고 향이 너무 좋은데. 쌈 평소에 잘 안 먹는데 네. 오늘 많이 먹어요. 생선도 처음 싸먹어보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이 쌈밥 자체가 식사였잖아요. 고기 같은 거 없이 그냥 밥이랑. 그렇죠. 정말 건강한 한 끼를 먹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뭐 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고추장, 강된장만 있어도 채소 올여름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